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뇌를 연구하고 있는 장성수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께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난달에 출판된 논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살라민 레티큘러 뉴클리어스라는 브레인 리전이 이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비헤이비어에 관여한다는 내용이고요. 이 논문이 출판된 게 이제 한 달 전인데 생각보다 이 오티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꼭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오티즘이 굉장히 어, 핫한 연구 주제로 알려져 있는데 깜짝 놀라게도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벌써 한 2만 8천 개 다운로드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감사하게도 이제 미국 내 많은 메디컬 저널들에서 이렇게 프레스들에서 광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이 논문의 모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는 앞에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스탠포드의 존 후그나드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교수님은 이 일렉트로피지올로지라는 테크닉을 어떻게 보면 발전시킨 분 중에 한 분이고, 특별히 한 35년간 이쪽 한 분야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 잘 알려진 과학자이십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오늘 발표한 논문은 제가 이 스탠포드 내 학부 2학년 학생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깜짝 놀랄게도 이 친구가 굉장히 굉장히 많은 비헤비어 비디오를 한 달간에 거쳐서 거의 밤새도록 매뉴얼 스코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제 논문의 이저자로 넣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랩에는 이제 학부생들도 많고 PhD도 많은데 특별히 학부생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제가 발표할 내용인데 저희 랩에 이제 리콜이라는 친구도 제 논문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certain which is 네, 그러면 which, this is 발표를 always a 시작하도록 good way to 하겠습니다. check. 보시는 바와 Just 같이 don't 이 make a habit of 오티즘은 giving into a tantrum, or your 많은 child 분들 will throw 아시겠지만 이제 tantrums 신경 constantly. 발달 질환이고요. Also, this should be 이것은 obvious, but I'll 유전적인 요소, mention it to 환경적인 avoid the 요소에 inevitable 의해서 comment. Yes, anyone will become 발병한다고 cranky in a 알려져 public 있습니다. setting that's 아시겠지만 loud, 대부분의 질병들이 smelly, 사실 or has flashing 그런 lights if 유전적인 they 요소, stay there for far too 환경적인 long. 요소들이 I'm 컴바인돼서 talking about after a 나타나는데요. few minutes to 메인 an hour or two 심품으로는 이 소셜 maximum, 커뮤니케이션 not 데피시트와 half days or 리페리티브 full days of being 비헤이비어를 exposed to high sensory 가 input.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Well, 왼쪽 everyone, I hope this video was 비디오에서 보시는 helpful. 바와 같이 Obviously, there are other 그런 signs, and none of these signs are 오티즘을 앓고 있는 absolute. 우리 So 아이들은 please don't 이런 overthink 식으로 things or panic. 반복장애뿐만 아니라 Again, 굉장히 please seek 소셜 professional help 활동이 if you feel 제한되어 there 있는 is need 것을 for it. 우리가 흔히 We 볼 수 only 있고요. aim to 이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제 오티즘이 미국 내에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틀 전에 이제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발표한 것처럼 이 캘리포니아의 남자 아이 같은 경우는 약 12명, 13명 중에 한 명이 이 오티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한국도 굉장히 이 오티즘 진단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이 분야에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되고 아직 사실 이 오티즘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오티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41%, 약 40% 정도가 일생에서 이제 하나의 시저 심텀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이 시저와 이 오티즘이 굉장히 공통된 유전적인 그런 마이크로 스트럭처 브레인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지 그림 같은 경우는 보신 바와 같이 이 어티즘 환자에게서 이런 인터릭탈 에필렉틴 폼 디스차지가 발견된다는 것을 UCLA에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전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타이레놀이 임신 중에 타이레놀을 먹으면 이제 오티즘에 걸릴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을 최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가 나온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사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진짜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연구실에 있는 친구와 좀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알 수 없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건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그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어떤 성분의
합성을 감소시켜서 결국은 이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데요. 이 엔도카나비노이드 자체가 사실 우리 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이 약을 먹는다는 게 어떤 그 결과를 날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한 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다양한 질환들이 이런 유전적인 서셉티빌리티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런 오티즘 같은 경우는 특히 임신 중에 엄마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가 이 아이의 그 뇌 발달을 결정짓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임신 중에 인펙션이나 오비시티, 다이어빗 같은 질병들을 앓고 있고 특히 이런 안티바이오틱스를 잘못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그 매연이나 톡식 케미컬에 노출돼 있을 경우에 어, 이 그러니까 엄마의 그 혈류를 통해서 이 아이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이런 그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하고 이런 뇌에 있는 서킷들이 꼬이게 되면서 결국은 이런 어티스틱 비헤이비어 심텀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티즘 환자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브레인 여러 가지 영역들이 이 커넥티비티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뇌의 흥분성과 억제성 신호들이 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 오티즘을 앓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뇌 영역 간의 연결이 굉장히 활발하게 더욱더 증가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소셜 데피시시 파지티블리 콜레이션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같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EEG 시그널처럼 이런 리저널 뉴럴 플럭세이션 즉 그 시그널이 굉장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우리 뇌의 이니비션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이니비토닌 뉴런의 사망에 의해서 감소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같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뇌가 이제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이런 커넥티비티가 점점 더 복잡하게 되는데 이런 오티즘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뇌 같은 경우는 이미 어린 시기부터 이 뇌의 커넥션이 굉장히 하이퍼 액티브한 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이런 커넥션이 굉장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하이퍼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티즘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티즘은 오늘 발표하겠지만 사실 이 오티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브레인 디지즈에서 이런 네트워크 하이퍼 액티비티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MCI라는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 피리어드 즉 그 알츠하이머 심텀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부터 우리 히포캠퍼스의 CA3라는 리전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츠하이머 연구할 때 사용하는 아포E4 낚인 마우스 같은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시저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런 그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 같은 경우도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이런 브레인 네트워크 액티비티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동물 모델과 사람 데이터를 통해서 휴먼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오티즘을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이 연구에서 이 캣냅튠 낙아웃 마우스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캣냅튠 낙아웃 마우스는 2012년에 UCLA의 데니엘 가시엔드라는 MD PhD께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 피노타입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휴먼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쥐에서는 에필lep시 심텀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오티즘의 커먼 비헤이비어 피처인 이 커뮤니케이션 데피시트과 리페리 비헤이비어를 이 논문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바오직 인터뉴런과 뉴로널 싱크로니가 히포캠퍼스에서 감소하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보고를 했고요. 이게 이제 2012년에 처음으로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프로틴이 무엇인가 좀 보게 되면 이 프로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프로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니비토인 뉴런에 많이 발현되어 있고요. 뉴로글리아 인터랙션과 이 포타슘 채널 클러스터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냅틱 포메이션과 브레인 디벨롭먼트 과정에서 이 프로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왼쪽 그 데니엘 게실드 랩에서 2012년에 처음 발표한 이 논문 이후에
이 마우스 모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랩에서 연구를 해왔고요. 10년 뒤에 정확히 이 논문에 나오는 10년 뒤에 같은 랩에서 이 논문을 보고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옥시토신은 이제 소셜 호르몬이라 그래서 이 우리가 소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어, 물질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그 넘버 오브 셀이 콜텍스와 히포캠퍼스와 살라무스에서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결국 이 콜텍스와 히포캠퍼스와 살라민 리전의 브레인 액티비티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이 캣냅2 나감 마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나감 마우스가 실제로 이런 비헤비 데피시이 보이는지를 먼저 연구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오티즘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모델을 사용해도 어떤 컨디션에서 리코딩하느냐에 따라서 비헤비어를 매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어내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는 이 우리 그 랩 컨디션에서 이런 비헤비어 데피시스 알려진 비헤비어 데피시스를 보기 위해서 이 옵티마이즈를 했고요. 이 3 챔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이 소셜 프리퍼런스 테스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쥐를 가운데 풀고 이 왼쪽에는 이제 친구 마우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비슷하게 생긴 물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얘들 10분 동안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더 이렇게 쥐가 많이 가게 되는지를 저희가 매저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와일드타임 마우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소셜 음, 어, 마우스가 있는 이 왼쪽에 더 많이 가는 반면에 낙가운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소셜 프리퍼런스를 잃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이 마우스의 흥미로운 그 인네이티브 피처 중에 하나는 이제 그루밍 비헤이비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치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약 20초가 10분 동안에 약 20초간의 그루밍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반면에 이 낙가운 마우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배 이상의 그루밍 비헤이비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캣냅2 낙감 마우스는가 이런 리페리비 비헤이비어 즉 반복성 행동 장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궁금했던 게 과연 이면 이 마우스 모델에서 이 시저에 대한 서셉티빌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이지 리코딩과 행동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저를 인듀스하기 위해서 약간 낮은 농도의 PTG라는 물질을 사용해 인젝션 했고요. 저희가 이제 EEG를 통해서 일렉트리컬 시그널 그 브레인의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낙가운 마우스에서 이전 시저 스코어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시저를 저희가 확인했고 그 레이턴시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캣냅2 낙가운 마우스가 훨씬 더 증가되는 시저 서셉티빌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가 서플리멘털 피규어에 넣었지만 이 비헤이비어의 장애와 이 시저 스레스홀드가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이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어, 사실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이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콜텍스, 아믹달라와 히포캠퍼스, 세레벨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쪽 리전에 포커스해서 이 어티즘의 기전을 밝히고자 노력을 해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도 이 살라무스를 오래 해왔고 이 살라무스도 굉장히 뇌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살라무스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살라무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중심에 위치하는 만큼의 뇌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다 이제 코디네이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얼런너스와 특히 잠, 슬립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컨사이스니스, 의식과 러닝 앤 메모리 같은 어떤 기본적인 우리 뇌의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별히 이 살람스라는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 압상 시저라는 어떤 certain type of seizure가 이렇게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살라무스는 우리 말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이 모터 시그널과 센서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이런 시그널들을 세레브럴 콜텍스와 브레인 스템 등에 이렇게 보내는 릴레이 뉴런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살라무스는 특별히 콜텍스와 이런 연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 살라미 코리카 서킷에서
이런 액티비티가 이제 디스펑션 됐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레귤러한 브레인 액티비티를 콜텍스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리전들이 각각의 다른 유형의 이런 그 전기적 활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인터커넥트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은 그렇다면 이 과연 이 살라미콜 서킷이 얼마나 어, 하이퍼 커넥티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인텍트한 살라미코리칼 슬라이스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리코딩 일렉트로드를 살라믹 리전에 꽂은 다음에 스폰테니스한 오실레이션을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런 스폰테니스 오실레이션을 인 슬라이스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실제 인비보 상황을 미믹하기 위해서 이런 코리칼 인풋을 우리가 전기적으로 미믹을 해서 줬을 때 이 나카웃 마우스에서 이런 오실레이터의 듀레이션과 넘버 오브 버스트가 증가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저 옵토제네티컬리 이렇게 스티뮬레이션 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에서 나오는 그 반응들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살라마코리칼 액티비티가 네트워크 액티비티가 증가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세포를 우리가 한번 타겟을 해서 한번 연구해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본 것은 이제 레티큘러 뉴클리어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레티큘러 뉴클리어스는 이 PB 익스프레싱 인터뉴런이 굉장히 덴스하게 패킹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 레티큘러 뉴클리어스 리전의 뉴런들은 이 PB 포지티브 뉴런입니다. 약 95%의 그 세포들이 PB를 익스프레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PB 익스프레싱 RT 뉴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브레인 펑션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랩에서 이제 보고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살라민 레티큘러 RT라는 지역이 임페어먼트 됐을 때 말씀드린 압상 시저라는 어떤 그 시저 타입이 어, 증가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 보시는 바와 같이 비헤이비어가 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연구를 사실 수행 중에 많은 논문들이 사실 나왔어요. 이 RT와 관련돼서. 그래서 또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 RT라는 지역이 이런 소셜 메모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뉴런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셜 인터랙션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오감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해서 누군가 소셜 인터랙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어,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살라민 리전이 굉장히 당연히 이 소셜 메모리와 소셜 펑션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이미 그 이런 그 ADHD 애니멀 모델에서 이 살라믹 레티큘러 리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RT라는 지역에 이제 집중해서 연구를 수행하였고 저는 이제 홀세 패치크랩을 통해서 이 일렉트리컬 프로퍼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RT 뉴런은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 타입의 파이링 패턴을 보이고요. 보시면 같이 버스트와 이 토닉 파이링을 보이고요. 이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이런 그 파이링 패턴이 이제 스위치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액션 포텐셜이라는 것을 활동 전압을 기록했고 이 나카웃 마우스에서 넘버 오브 액션 포텐셜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RT 뉴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종류의 파이링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버스트와 토닉 파이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했을 때 흥미롭게도 이 버스팅의 파이링에 나오는 그 기간에 이 스파이크 액션 포텐셜의 수가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고 토닉 파이링에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욱더 이제 이 버스트 파이링을 아이솔레이션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70mV 홀딩 포텐셜에서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떤 그 버스팅 파이링이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이 낙아웃 마우스 같은 경우는 약 40%의 세포들에서 RT 뉴런들에서 이런 버스팅 파이링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그래서 이 버스팅 파이링이 이 낙아웃 마우스에서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런 인트린직 프로퍼티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과연 이
시그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프리시냅틱 액티비티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액션 포텐셜 이런 식으로 액션을 따라서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데 저희는 과연 이 전달되는 것이 어떻게 어,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제 PB 크림 마우스 라인을 사용해서 어, 채널 로드옵션을 인젝션 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저희가 이제 optogenetically evoked 리스폰스를 확인하였고 이것이 가바 A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클로라이드 커런트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다양한 프리퀀시의 스티뮬레이션을 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트렌드는 확인했지만 이런 failure rate 얼마나 릴라이블하게 이런 크래시애프터 액티비티가 전달되는지를 확인했을 때 큰 차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제 페어드 펄스 레시오를 기록했을 때 이 나카웃 마우스에서 이제 페어드 펄스 레시오가 증가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슬라이스 워크뿐만 아니라 과연 그러면 인비보에서는 이런 그 RT의 액티비티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저희가 궁금했고요. 이 그 인비보 파퓰레이션 액티비티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RT 리전에 GChem6 fast GChem6를 인젝션했고 이제 5 포토메트리를 통해서 저희가 인비보 액티비티, 칼슘 액티비티를 확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그 RT 리전은 스폰테니어스하게 칼슘 액티비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논문은 집어넣지 않았지만 이 실험을 막 시작했을 때 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 처음으로 이 RT 리전의 그 스폰테니어스 액티비티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이 칼슘 액티비티가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른 레퍼런스 통해서 확인했고 이런 스폰테니스 다이내믹스를 칼슘 다이내믹스를 다양한 컨디션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을 켜져 있는 상태, 불이 꺼져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쥐들이 소셜 인터랙션을 할 때 과연 RT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소셜 인터랙션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움직이지 않는 물건들을 왔을 때 아이들이 이 RT 리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지막으로 약한 시절을 일으켰을 때 과연 이 RT 리전이 와일드 타입과 낙하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낙하운 마우스에서 이 라이트 컨디션에서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넘버 오브 이벤트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고 흥미롭게도 이 다크한 컨디션에서는 둘 간의 차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이 와일드 타입에서 이 다크 컨디션, 즉 빛이 없는 상황에서 이 RT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소셜 인터랙션 동안에 이런 그 RT의 칼슘 인비보 파피네슨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이 결과를 확인했을 때 또 바로 그 동시에 또 뉴런 저널에서 이런 현상을 또 보고를 하였습니다. 뭐 그 논문에서는 다양한 애니멀 모델을 사용해서 본 건 아니고 와일드 타입에서 어떻게 소셜 인터랙션 동안에 RTF 액티비티가 나오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저희 데이터가 또 그 데이터를 또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또 흥미롭게도 이 소셜 인터랙션 동안에 이 RT 리전의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저를 인듀스 했을 때 앞에 비헤비어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 낙아웃 마우스의 경우에 이 시저가 일어난 상황에서 이 RT의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궁금했던 게 과연 그러면 그 RT 액티비티가의 증가와 이런 그 어티즘 릴레이티드 비헤이비어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RT 리전에 그 키모제네티컬리 RT 리전을 액티베이션 시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RT를 그 C2NN 인젝션을 통해서 RT를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이런 소셜 프레퍼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그루밍 비헤이비어도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 RT의 하이퍼 익사이빌리티가 이런 어티즘 릴레이티드 비헤이비어를 드라이브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썸머를 잠깐 드리자면 이 캣냅2 낙아웃 마우스에서 이 시저 서셉티빌리티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고 이 increased 시저 서셉티빌리티가 impaired social preference가 이렇게 positively correlation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웍에서
이 RT 뉴런의 인트리인식 익사빌리티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고, 특별히 토닉 파이링이 아니라 벌스팅 파이링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비트로 스터디뿐만 아니라 인비보 파퓰레이션 액티비티 또한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RT2 T스 시냅스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 버스팅 파이링이라는 것이 이 T-type 칼슘 채널이 도미넌틀리하게 레귤레이션 한다고 알려져서 저희가 T-type 칼슘 채널 커런트를 기록했는데 이 낙가운 마우스에서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으로 궁금했던 거는 그렇다면 이 T-type 칼슘 채널을 과연 우리가 블락을 했을 때 이런 비헤비어 피노타입이 리버스 되는지를 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됐고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이 레스큐 이펙트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테믹 이니비션을 했는데요. 이 운 좋게도 십몇 년 감사하게도 십몇 년 전에 이 T-type 칼슘 채널 이니비터가 또 새롭게 발견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르면은 이 T-type 칼슘 채널 블라커가 이 살라믹 버스팅 파이링과 이 그 압상 시저를 서프레션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2년 약 2년 전에 또 이제 드레드라는 그 키모제네릭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이 RT 리전을 스페시픽하게 타겟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 RT 액티비티를 감소시키고 과연 비헤비어가 레스큐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인비버 파이브 포토메트리 테크닉을 통해서 이 G999이 그 RT 액티비티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보시면 역시 넘버 오브 이벤트가 감소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 G944가 T-type 칼슘 채널 이니비터이자 이 압상 시저를 서프레션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G944를 인젝션 한 다음에 이 시저의 서셉티빌리티를 확인했을 때 이 시스테믹 G944 인젝션이 시저의 센시티비티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워크를 통해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G944가 트릿됐을 때 이 버스팅 파이링이 성공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확인했고 이런 컨디션에서 저희는 이제 G944를 인젝션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비헤비어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비이클 컨디션에서 저희는 이제 동일한 현상을 확인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낙가운 마우스에서 인크리즈된 이 로코모터 액티비티를 확인을 했고요. 이 G944 인젝션이 이 인크리즈된 로코모터 액티비티를 감소시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위 챔버 테스트를 통해서 이 G944 인젝션이 이런 그 소셜 프리퍼런스 데피시트를 레스큐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루밍 또한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시프리컬 인터랙션뿐만 또 이런 식으로 회복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니비토리 드레드를 사용해서 이 RT 리전을 스페시픽하게 이니비션 시켰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성공적으로 저희가 이제 RT 리전에 타겟팅 할 수 있었고 이 C2NE1이라는 드레드 아이고니스트를 썼을 때 이 라스틱 멤브레인 포텐셜이 하이퍼폴라라이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이클 컨디션에서 이 나가 마우스에서는 계속 동일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로코모터 액티비티가 증가된 것을 확인했고 이 C2NE1 인젝션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이 로코모터 액티비티가 회복되는 것을 저희 확인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챔버 테스트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한 것이 있다면 이 C2NE1 인젝션이 impaired 된 소셜 프리퍼런스를 레스큐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C2NE1이 이 낙가운 마우스에서 이 그루밍 비헤이비어를 레스큐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또 하나 흥미롭게도 이 just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이 RT 액티비티를 서프레션 시켰을 때 이 그루밍 비헤이비어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구도 사실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밸런스드 된 그 RT의 액티비티가 이런 그루밍 비헤이비어, 리페어 비헤이비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볼 수 있었고요. 흥미롭게도 이제 레시프리컨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이제 fully rescue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또 하나 흥미롭게도 이제 와일드 타입에서 보시는 것 같이 C2N을 인젝션했을 때 레시프로컬 인젝션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even 와일드 타입에서도 이 RT 액티비티가 감소됐을 때 behavior deficit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키모제네틱ally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나 키모제네틱ally 서프레션 시켰을 때나 두 가지 상황에서 전부 다 이런 인크루즈된 그루밍 비헤이비어 어떻게 보면 그 감소된 레시프로컬 인터랙션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밸런스된 RT 액티비티가 결국은 이런 정상적인 소셜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썸머리를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 저희가 이제 T-타입 칼슘 채널 이니비터를 사용해서 이 그 RT 뉴런의 액티비티를 서프레션 시켰을 때 이런 그 소셜 데피시트뿐만 아니라 이런 그루밍 비헤이비어와 여러 가지 로코모터 액티비티가 레스큐 되는 것을 저희가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오티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뉴로 디벨롭먼털 디지즈에서 이런 셀룰라 레벨 그리고 서큐 레벨에서의 그 하이퍼 액티비티가 보고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런 그 네트워크 하이퍼 액티비티를 그 이해하는 것이 이런 그 뉴로 디벨롭먼트 디지즈를 타겟해서 큐어하는데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 접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더 스페시픽한 타겟을 찾아서 그것을 서프레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더 그 프라미싱한 셀프익 어프로치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